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지아련의 결별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색시 형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에 남편과 다툰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남의 일에 분주한 건 모욕이래요. 남의 일이라니 왜 결국 내 일이지. 여자가 아무리 영리해도 바깥 일을 이해 못함 그건 좀 곤란해. 관둡시다 관둬요. 사실 별것도 아닌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남편이 가끔 거드름을 부리는 것에 형예가 자주 화를 내는 것이 병이라면 병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별로 할 일도 없고 일어나기도 싫어 누워있는데 남편의 그깟 일이라는 소리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웬일일까? 내가 이렇게 비위를 잘 상우게 되는 것은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때 심부름하는 아이가 윗마을 댁에서 놀러오라는 정갈이 왔다고 전하는데 윗마을 댁은 정인의 집으로 정인은 그저께 혼인을 한 번 친척이었지만 여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습니다. 형예는 겉모습이 훌륭하다는 서울 신랑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형예가 좁은 길을 지나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명순이를 만나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온천에 간다는 명순이는 좋은 옷을 차려입었고 옆에 있는 아이도 값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였습니다. 저런 게 행복이라는 걸까? 형예는 예전부터 명순이 같은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시집가기 싫어 중내 사내하던 명순이가 살림을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요란한 것도 싫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 못했던 것이 시집을 가서는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멸시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걷다 보니 훨씬 자신을 비롯해 고운품을 가졌던 스키나 남편과 이혼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지순이가 명순이 같은 애들보다는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인의 집에 도착해 옆문으로 정희방에 조심스럽게 가는데 정희가 뛰어나왔고 새색시 같지 않은 정희의 태도에 형예가 당황할 때 해맑게 생긴 사나이가 밖으로 나옵니다. 저게 뭐니 하는 이 집 사위로구나. 형예와 정희는 남편을 처음 알게 된 이야기부터 연애 시절의 이야기,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형예는 정희가 은연중에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불쾌해지려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정희 막내 당숙이 술기운에 익사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막내 당숙이 혹시 자기 신랑이 노여워할 말을 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태산인 얼굴입니다. 정희는 반했나 보지? 제 말 맞다가 사랑하면 반하게 되나 보지. 제가 반하는 것은 남이 저헌데 반하는 것보담 어떨까?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 정희의 큰 오라범댁이 들어와 젊은 댁들이 신랑 신부를 데려오라고 야단이라고 전합니다. 형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정희만 가라고 하지만 정희의 아우성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방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따에 갖다 놔도 사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닐까. 방 안에서는 화투를 하자는 사람, 윷을 하자는 사람들의 공론이 분분한데 결국 신랑 편과 신부 편으로 나눠서 윷놀이를 하게 됩니다. 윷놀이는 공교롭게도 형예의 활약으로 신부 편이 이기게 되고 방 안은 손뼉을 치랴 신랑을 놀리랴 아우성이었습니다. 정희 숙모의 만류로 간신히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형예도 가려고 하지만 정희가 기어이 잡습니다. 정희 어머니까지 먼저 시집을 갔으니 정희 선생 노릇을 좀 해달라는 바람에 형예는 주저앉게 됩니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형예는 정희 집을 나섰는데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세 사람은 가까운 길을 버리고 해안통을 나란히 걷게 됩니다. 뽀얀 안개가 산과 바다에 김처럼 서려 있었는데 정희는 비가 오기 전날 밤과 비가 개인 날 밤이 여름밤치고도 제일 곱다고 합니다. 바닷가 색시들은 사나울게라. 왜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우린 배우 슬프거나 외로울 때 갑자기 바다가 그리워지고 풍랑이 몹시이는 바다에 가서 죽고 싶대요. 건 또 웬일일까. 물귀신의 넋일가 이러다간 내일 도망하게 되리다. 정희 신랑의 말에 형희와 정희는 자지러지게 웃는데 정희 신랑이 큰 소리로 웃지 좀 말라는 것이 더 우스웠습니다. 배를 타고 여수로 가면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원기가 있는 섬이 있는데 비가 오려는 날 그곳을 지나면 고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밤에 처녀가 호련히 나타나서 놀다가는 새벽이면 눈물을 흘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인어였다고 정인은 말합니다. 정말 인어라는 게 있을까? 그럼 믿지 않고요. 내 보기엔 당신네들로부터 수상한 것 같수다. 세 사람이 새로 된 매축지를 거의 다 돌아 나올 때 길다란 기적 소리가 어슴풀에 들려왔습니다. 왜 자꾸 비가 온다고 하냐는 신랑의 말에 정인은 좀 전에 기적 소리가 날이 굳을 때만 들리는 낙동강을 지나는 열차의 신호라고 설명을 합니다. 형에는 야심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적 소리가 웬일로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게 별똥보다도 더 빠르게 가슴에 왔습니다. 별바닥도 없고 어디 말할 곳도 없는 크고 깊은 억울함에 그냥 목 놓아 통곡하고 싶은 감정을 참으며 머리를 숙인 채 잠자코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예가 방에 들어서자 남편은 벌써 돌아와서 잠이 들었든 모양으로 날이 새도록 무슨 마실이냐며 제법 농을 섞은 꾸지람을 했습니다. 뭐라는 사람이래?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래요. 아, 여태 학교를 다녀? 꼭 학교를 다녀야만 공부러나. 공부하는 사람이다. 좋은 팔자로군. 형예는 남편의 자기 나이 또래인데 훨씬 어린 사람 이야기를 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 왠지 비위에 거슬립니다. 건데 여간 침착한 사람이 아니야요. 얼굴도 잘나고. 형예는 남편의 말 속에서 자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짐작한 노여움의 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럴 때 남편의 표정이 이래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알 수 없이 분했습니다. 왜 동무 남편님 조건 좋다고 하는 게 뭐가 어떻고 왜 나쁘담? 말해봐요. 난 당신처럼 거짓말은 할 줄 몰라요. 형예는 한번 불이 번쩍하도록 부딪히고 싶어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형예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당황해서 일어나 앉습니다. 당신은 번듯하면 날 잡고 힐난하려 들지만 뭔 허그참. 그래 내가 어쨌단 말이여. 그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러지 마루에 내 아무 말도 않으리다. 형예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아무 말도 않으리다라는 남편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아무 말도 않겠다고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 인망이 높고 심지가 깊은 훌륭한 남편이 더할 수 없이 비굴한 정신과 그 방법을 가진 무서운 사람으로 형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반드시 나를 해치리라. 형예는 오랫동안 놓여왔는데 밤이 깊을수록 벌레들이 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저 길다랗게 끼룩끼룩하는 것은 지랭일 테고 끼뜩끼뜩하는 것은 귀뚜레밀 테지만 저 사르르 하고 족족족하는 벌레는 대체 어떤 형상을 한 무슨 벌레일까? 왜 저렇게 몹시 울까? 갑자기 밀물처럼 고독이 다가오면서 형예는 완전히 혼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지하련의 결별은 주인공 형예가 얼마 전 결혼한 친구 정희의 집에 다녀오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형예는 밖에서는 인망 높지만 형예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지쳐갑니다. 그러던 중 찾아간 정희의 집에서 이상적으로 보이는 정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현재를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남편과의 대화에서 더 증폭되는데 형예는 이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별은 결혼 생활의 부조리함과 마주한 여성의 심리를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형예의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다며 형예를 나무라는 인물로 형예와 남편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동족된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편은 형예의 불안과 분노를 외면하며 형예를 예민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 아무 말도 않으리다 등의 말로 관대하고 인망 높은 훌륭한 남편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여겨지는 부부 관계 속에서 형예는 오히려 고립되어가는 자신을 느끼며 철저히 혼자인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지하련은 경상남도 거창에서 출생했고 와산에서 성장했는데 부유한 집안 환경 속에서 여성으로는 드물게 일본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1936년 가프 출신 문학이론가 임화와 결혼했으며 1940년 문학평론가 백철의 추천으로 결별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결별을 비롯해 채양초, 가을, 산길, 도정, 광나루, 종매, 양 등 8편의 단편소설을 남겼습니다. 광복 후 임화와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으며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인 문학의 제1회 조선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47년에 임화가 먼저 월북을 했고 그녀는 남은 가족을 지키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3년에 박헌영 계열이 몰락하면서 남편 임화가 간첩 혐의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녀도 1960년경에 사망을 했습니다.